전편 줄거리. 벼랑 끝에 몰린 서연과 그녀의 천재적인 6살 아들 지우는 살아남기 위해 강 회장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동아줄을 쥐고 호랑이 굴 대저택에 입성했습니다. 가짜 아들 민재를 앞세워 그룹을 삼키려던 본처 윤 여사는 진짜 후계자인 지훈을 제거하고자 2층 대리석 계단에 치명적인 기름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해치려던 윤 여사의 흉한 살기는 지훈이 타고난 식신제살격의 살기를 부수는 맑은 방패의 기운에 정면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결국 자신이 파놓은 죽음의 덫에 윤 여사의 친아들 민재가 미끄러져 허공에 매달리는 끔찍한 인과응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 속에서 6살 지훈이 이복형의 손목을 움켜쥐며 목숨을 구해낸 그날 밤, 대저택의 기묘한 상속 전쟁이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고작 6살 난 제 아이의 고사리 같은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죽이려던 이복형의 손목을 끝끝내 쥐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을 삼키려는 독거미의 덫과 이를 꿰뚫어보는 6살 천재 지훈이의 소름돋는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편 5화 대저택의 기묘한 상속 전쟁. 잘 살려주세요! 엄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1층 로비. 부서진 2층 대리석 계단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10살 민재의 찢어지는 비명이 넓은 저택의 정막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린 육중한 몸뚱이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낡은 샹들리에의 미세한 불빛만이 아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 아들. 비명 소리에 2층 안방에서 맨발로 뛰쳐나온 본처 윤 여사는 허공에 매달린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비틀거렸습니다. 소란에 놀라 1층 서재에서 뛰쳐나온 강 회장과 잠에서 깬 서연의 시선도 동시에 계단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본 모두의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고작 6살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지훈이가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넘는 이복형 민재의 두 손목을 악착같이 움켜쥔 채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덜덜 떠는 민재와 달리 지훈의 투명하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덮치려던 흉한 살기를 본능적으로 제압하고 튕겨내는 사주의 절대 방패, 식신제살의 거대한 기운만이 아이의 작은 두 손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강 회장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대리석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허공에 매달린 뚱뚱한 민재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자신의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한 힘을 다해 로비 바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민재는 덜덜 떨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훈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형의 무거운 체중을 버티느라 시뻘겋게 멍이 들고 피부가 까져 피가 맺힌 아이의 작은 두 손을 보자 서연의 눈에서 왈칵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괜찮아. 손이 이게 뭐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켰어요. 엄마 괴롭히는 나쁜 기운 제가 다 튕겨낼 거니까요. 그 순간 거친 숨을 고르던 강 회장의 시선이 계단 바닥에 멈췄습니다. 번들거리는 대리석 표면을 구둣발로 문지르자 미끈거리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공업용 특수 기름이 잔뜩 묻어나왔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부딪혀 뜯어져 나간 안전 난간의 이음새는 누군가 작정하고 나사를 정교하게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끔찍한 살인 덫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강 회장이 돌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난간을 짚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수만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그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치명적인 지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조차 명확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는 선고를 받은 쇠약해진 심장. 자신이 언제 피를 토하며 죽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유일한 진짜 핏줄인 지훈이를
이 위험한 호랑이 굴로 성급히 불러들이게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숨쉬는 이 저택 안에서 감히 내 유일한 핏줄을 죽이려 덫을 놓다니. 김 실장, 당장 튀어나와라. 대저택 전체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강 회장의 사자후에 기겁하며 달려온 관리인 김 실장과 고용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허리춤에서 권총 형태의 묵직한 호신용 가스총을 빼들어 김 실장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내 집안에서 감히 내 핏줄을 죽이려 덫을 놔. 대단에 칠해진 이 더러운 기름과 풀려있는 난간 나사, 이 저택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내놈 짓이 아니면 쥐새끼가 와서 풀었단 말이냐. 머리가 터져 피를 철철 흘리는 김 실장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모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모님, 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 독사 같은 여편네 말인가. 강 회장의 끓어오르는 살기가 기절할 듯 서 있는 윤 여사를 향했습니다. 타인을 조종하여 피를 보려던 그녀의 관사론잡, 즉 여러 흉한 살기가 섞여 가정을 파탄내는 교활한 기운이 지운의 맑은 식신제살에 정면으로 튕겨 나와 역으로 자신의 친아들인 가짜 핏줄 민재의 숨통을 끊을 뻔했다는 사실에 윤 여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어이 선을 넘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같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는 윤 여사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내 핏줄을 죽이기 위해 파놓은 덫에 다름 아닌 당신 아들이 걸려 죽을 뻔했다. 내가 왜 지훈이를 이 집에 들였는지 알아? 내 심장이 먹기 전에 내년과 대성그룹이 이 집구석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 역겨운 수작질을 막기 위해서다. 오늘부로 이 집안에서 내년이 가진 모든 권한은 끝이다. 내 집에 쥐새끼처럼 엎드려 유령으로 살아. 다음 날 대저택에는 자비 없는 숙청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살인 미수를 사주받고 실행한 관리인 김 실장은 그날 밤으로 사설 경호원들에게 끌려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짓밟힌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윤 여사에게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윤 여사가 가졌던 저택의 안주인으로서의 모든 관리 권한과 금고 열쇠를 박탈하고 사실상 2층 안방에 유령처럼 감금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과 지훈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습니다. 안방에 갇힌 윤 여사는 분노와 공포로 손톱을 뜯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총수, 그녀의 막강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 그 영감이 기어이 미쳤어요. 지훈인지 뭔지 아는 그 천것의 핏줄을 진짜 후계자로 올리겠답니다. 당장 이번 주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대로 변호사들을 불러 호적 정리를 하겠대요. 이대로면 민재가 당신 친자식이 아니란 걸 들키는 건 시간 문제고 저인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적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영감탱이의 심장도 빨리 먹게 해줄 그 사람 말이에요. 며칠 뒤 강 회장이 운명을 가를 중요한 해외 출장을 위해 저택을 비운 날 아침이었습니다. 육중한 대저택에 철문이 열리고 최고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흔히 떠올리는 산신령 수염을 한 도사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국제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은퇴 안경 너머로 서늘하고 지적인 눈빛을 번뜩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방을 든 그는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들의 더러운 피바람을 합법적인 병사나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해 온 명경연구소의 VIP 사주 고문 진 소장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대성그룹 본사에서 파견한 풍수지리 인테리어 전문가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진 소장을 당당하게 저택 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 대리석을 밟으며 들어선 진 소장은 저택의 기운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사방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훌륭한 사냥터군요.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병마와 횡액으로 저 천것들의 명주를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 애새끼의 방에 7살의 흉물을 심어 사지로 몰아넣고 서연이라는 여자는 회장님 금고를 턴 도둑년으로 만들어 망신사를 뻗치게 하죠. 더불어 강 회장의 그 덜컹거리는 심장도 제가 지은 약으로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편안하게 먹게 해드리지요.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곰 인형을 안고 내려오던 6살 지훈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지훈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1층 거실에 서 있는 진 소장을 향했습니다. 진 소장 역시 아이를 발견하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이 녀석이로군요. 맑은 식신의 기운을 타고난 강 회장님의 핏줄이. 하지만 진 소장의 손이 지훈이의 머리에 닿으려던 찰나 지훈이는 짐승처럼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지훈이의 식신제살 기운이 맹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에 비친 진 소장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향수 냄새로도 가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여온 자에게서만 나는 독을 품은 뱀의 썩은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침 뒤따라 내려오던 서연의 품으로 지훈이가 쏜살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진 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괴한 한기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끼를 지켜야 하는 어미 맹수의 직감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단순한 사기꾼이나 도사가 아닙니다. 진짜 백이 암살자였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안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진 소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의 기운이 맑아 제 살기를 금방 눈치채는군요. 하지만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도 노련한 사냥꾼의 덫은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강 회장의 서재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 1층 로비에서 진 소장을 볼 때의 그 서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천진난만한 6살 핏덩이의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출장 가방을 챙기는 강 회장의 다리에 매달리며 혀 짧은 소리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어떡해. 저번에 아빠가 사진 찍어준다고 했던 그 까만색 네모난 거,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걸로 아빠 사진 많이 찍어놓고 혼자 볼래. 강 회장의 차갑던 얼굴이 유일한 핏줄에 앙증맞은 애교에 눈 녹듯 허물어졌습니다. 자신의 쇠약한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 작고 따뜻한 핏줄은 그에게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비서가 업무용으로 쓰다 남겨둔 최신형 공기계 스마트폰을 꺼내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장남, 아빠 없는 동안 이걸로 새집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면서 씩씩하게 엄마 지키고 있어라. 응, 내가 다 찍어 놓을게. 이 집안 구석구석 전부 다. 해맑게 웃으며 서재를 나온 지훈이의 표정이 문이 닫히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6살 아이의 눈빛은 이미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2층 복도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훈이는 강 회장에게 받은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무음 모드로 바꾼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복도 맞은편의 커다란 관엽식물 화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까치발을 들고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 스마트폰을 교묘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정확히 지훈이의 방 문 앞과 저 끝 유녀사의 안방 문을 동시에 비추는 완벽한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화면의 연속 동영상 녹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렌즈 옆에 작고 붉은 불빛이 서늘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굴을 차지하려는 독거미와 뱀의 추악한 미래, 그리고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눈을 번뜩이는 6살 천재의 숨막히는 식스센스 게임이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출장으로 집이 빈 사이 진 소장과 유녀사의 치명적인 살인 덫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숨막히는 상속 전쟁이 폭발합니다. 사주의 맑은 눈을 가진 6살 지훈이는 과연 어른들의 추악한 미래와 음모를 어떻게 폭로하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편 육화독을 품은 덕과 짓밟힌 모성애. 남편이 집을 비운단 며칠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여운 엄마는 회장님의 금고를 턴 도둑년이자 끔찍한 독살범으로 몰려 사지가 붙들린 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호랑이 굴에서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낸 독거미와 뱀의 잔혹한 사냥,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서연 모자의 피 마르는 사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영감탱이가 집을 비웠군요.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육중한 대저택에 철문이 닫히고 강 회장을 태운 차량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2층 안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본처 윤여사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지병을 걱정하며 눈물을 훔치던 가련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노리는 독거미의 서늘한 본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명경연구소의 VIP 사주 고문 진 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지요, 사모님. 사냥감이 가장 방심했을 때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진 소장이 들고 온 비밀스러운 가방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준비된 파멸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강 회장의 비밀 장부, 그 장부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육중한 금괴 2덩어리,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무색무취의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박한 여자의 사주에 낀 겁살과 망신살을 현실로 만들어 줄 완벽한 물증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탐내어 훔쳐내는 겁살, 그리고 그 꼬리가 밟혀 만천하의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는 망신살. 이 완벽한 명리학적 저주를 그 여자의 방에 고스란히 심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진 소장의 나직하고도 뱀 같은 목소리에 윤여사는 황홀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진 소장의 목에 팔을 두르며 끈적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역시 진 소장님은 대성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해결사십니다. 그 징그러운 서연 모자만 이 집에서 내쫓고 나면 출장에서 돌아온 강 회장 영감의 그 덜컹거리는 심장도 영원히 멈추게 해주실 거죠. 영감이 죽고 내 아들 민재가 모든 그룹을 상속받게 되면 진 소장님에게도 대저택 절반에 달하는 지분을 떼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안주인.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두 남녀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교환하며 안방 문턱에서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남자와 더러운 치정을 맺는 윤여사의 관사론잡 기운이 가장 사악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방문이 살짝 열린 그 틈새로 복도 맞은편 무성한 관엽식물 잎사귀 사이에 숨겨진 6살 지훈이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이 끔찍한 불륜과 살인 모해의 현장을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깜빡이는 붉은 녹화 불빛은 마치 어른들의 추악한 죄악을 꿰뚫어보는 식신의 맑은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택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진 소장과 윤 여사는 발소리를 죽인 채 서연과 지훈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앞서 준비한 끔찍한 조작 물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 소장은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 강 회장의 비밀 장부와 금괴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화장대 서랍 가장 안쪽에 치명적인 독약이 든 유리병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덫을 놓고 방을 빠져나가는 동안 침대 구석에서 새근새근 잠든 척하던 6살 지훈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식신제살의 기운이 아이를 깨워 짐승처럼 날 선 감각으로 두 악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는 공포에 떠는 대신 이불 속에서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방심하도록 완벽하게 속아야 한다는 것을 이 천재적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대저택은 귀를 찢는 유녀사의 비명 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야, 내 방에 도둑이 들었어. 강 회장님의 서재 금고까지 다 털렸단 말이야. 머리를 풀어 헤친 유녀사가 1층 거실로 뛰어나오며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고용인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영문을 모르는 서연 역시 지훈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금고가 털리다니요. 경호팀장이 사색이 되어 묻자 유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덜덜 떠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이야, 저 천박한 여자가 밤사이에 내 방과 남편의 서재를 뒤져서 금괴와 그룹의 가장 중요한 비밀 장부를 훔쳐갔어. 게다가 오늘 아침 내가 마시려던 허브차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났다고. 저 독사가 기어이 우리 모자를 독살하고 재산을 다 빼돌려 도망가려고 한 거야. 자,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젯밤 방에서 지훈이와 잠만 잤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해명했지만 유녀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던 진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집을 비우신 틈을 타 집안에 끔찍한 흉액이 뻗쳤군요. 제가 어제 이 저택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 서연이라는 여인의 방에서 지독한 겁살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고 주인의 목숨을 노리는 검고 탁한 기운 말입니다. 경호원들은 당장 저 여자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시오. 진 소장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경호원들이 구둣발로 서연의 방을 짓밟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매트리스가 뒤집히고 서랍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경호팀장의 손에 강 회장의 비밀 장부와 금괴 그리고 치명적인 독약병이 들려 나왔습니다. 사모님, 매트리스 밑과 화장대 안쪽에 이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물이 거실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아님이 명백한데 완벽하게 조작된 물증 앞에서 그녀는 입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유녀사가 서연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친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년, 감히 내 남편의 피 같은 재산을 훔치고 나와 내 아들을 독살해 이 대저택을 혼자 독식하려 들어? 내년에 그 시커먼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군가 제 방에 몰래 숨겨둔 겁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서연이 유녀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구둣발질 뿐이었습니다. 진 소장은 서늘하게 웃으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모님, 저런 독사를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집에 살려두었다가는 사모님과 민재 도련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흉한 기운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하는 법. 당장 경찰에 넘기기 전에 저 천것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리시지요. 경호원, 당장 저 도둑년과 저 애새끼를 끌어내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 이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해. 육중한 경호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서연의 비명 소리가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질탈당하며 끌려가는 끔찍한 광경 앞에서도 6살 지훈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선 채 품에 안은 곰 인형을 부서져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는 자신들을 비웃고 있는 진 소장과 유녀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 끝은 다시 2층 복도,
그들이 미래를 나누고 덫을 설치하던 모든 순간이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는 관엽식물 화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해. 저 뱀 같은 아저씨와 나쁜 아줌마의 가짜 가면을 다 벗겨버릴 거니까.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누명 속에서 6살 천재 아이의 숨막히는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 마침내 지병을 안고 귀국한 강 회장 앞에서 서현 모자를 향한 끔찍한 대심판이 벌어지며 대저택의 상속 전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진 소장의 완벽한 가스라이팅을 산산조각 낼 6살 지훈이의 기막힌 반전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편 7화 대심판의 서막과 85인치 화면의 진실. 믿었던 유일한 핏줄과 가여운 여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완벽한 거짓 증거 앞에서 시안부 회장님의 쇠약한 심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굴의 주인이 귀환하며 벌어지는 피말리는 대심판과 판을 산산조각 내는 6살 천재 지훈이의 소름 돋는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회장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저희 모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육중한 대저택에 철문이 열리고 며칠간의 해외 출장을 마친 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본처 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맨발로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기며 악어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 회장의 안색은 출장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 비행 내내 그를 괴롭혔고 입을 틀어막은 하얀 손수건에는 검붉은 핏자국마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1층 거실 한가운데에 머문 순간 강 회장의 두 눈이 분노와 경악으로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그가 서재 깊숙한 금고에 숨겨두었던 대성그룹의 치명적인 비밀 장부와 눈부신 금괴 2덩어리, 그리고 기괴한 빛을 발하는 무색무취의 독약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차가운 바닥에는 사설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꺾인 채 무릎이 꿇린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긴 6살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 물건들이 왜 저 여자의 앞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야?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윤 여사는 더욱 과장되게 흐느끼며 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 독사 같은 년이 당신이 없는 틈을 타서 기어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밤사이에 당신의 서재 금고를 털어 저 장부와 금괴를 자기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지 뭡니까? 게다가 당신이 매일 마시는 허브차와 제 찻잔에 저 치명적인 독약을 타서 우리 가족을 몰살하고 이 대저택을 독식하려 했습니다. 전년의 화장대 구석에서 저 독약병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윤 여사의 표독스러운 거짓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있던 VIP 사주 고문 진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특유의 뱀처럼 서늘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강 회장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서 파견 나온 풍수 고문 진태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안색을 보니 최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 급격히 심해지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병이 아닙니다. 저 서연이라는 여자의 사주에 낀 지독한 망신살과 겁살, 즉 주인의 목숨을 갉아먹고 재물을 탈취하려는 검은 살기가 회장님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미량의 독을 타서 회장님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린 이 증거물들이 그 명리학적 저주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 소장의 완벽한 가스라이팅은 강 회장의 이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극도의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강 회장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으려 했던 여인과 유일한 핏줄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장님의 금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독약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저 끔찍한 물건들을 숨겨놓고 저희 모자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결박당한 서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쳤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왔건만 눈을 뜨고 코를 베이는 이 끔찍한 모략 앞에서 가여운 어미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 남은 목숨을 걸고 너와 저 아이를 이 호랑이 굴로 불러들였거늘 내 핏줄을 지켜주려 했던 내게 독을 먹이고 내 금고를 털어 내년이 기어이 내 등에 칼을 꽂는구나. 강 회장이 벼락같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의 뺨을 향해 무자비한 손찌검이 날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아빠, 멈춰요.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6살 지훈이가 서연의 품을 뿌리치고 일어나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의 투명하고 커다란 눈동자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식신제살의 거대하고 맑은 기운이 진 소장이 뿜어내는 뱀 같은 살기와 유녀사의 표독스러운 기운을 단숨에 압도하며 거실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지훈아, 비켜라. 저 끔찍한 도둑년을 오늘 내 손으로.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저 나쁜 뱀 아저씨와 독거미 아줌마가 다 꾸며낸 가짜란 말이에요. 지훈이의 거침없는 외침에 유녀사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애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려? 경호원, 당장 저 입을 틀어막아. 하지만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강 회장의 눈앞에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 아이에게 장난감 대신 쥐어주었던 검은색 공기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출장 가 있는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다 찍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나쁜 사람들이 아빠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녹화해뒀어요. 그 순간 소파에 앉아 있던 진 소장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유녀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6살짜리 핏덩이의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이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렌즈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들을 향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 아저씨, 이거 저기 큰 텔레비전에 연결해줘요. 아빠한테 영화를 보여줄 거니까. 지훈이의 당찬 명령에 지난번 사건 이후로 서연 모자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던 새로운 관리인이 황급히 달려와 스마트폰을 거실 벽면을 꽉 채운 85인치 대형 스마트 텔레비전에 무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띠링 하는 연결음과 함께 까맣던 85인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화면 속에 재생된 영상은 대저택의 숨막히는 정막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 속은 모두가 잠든 칠흑 같은 새벽의 2층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서연의 방으로 스며드는 2개의 시커먼 그림자. 다름 아닌 진 소장과 유녀사였습니다. 저그에선 카메라처럼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찍힌 영상 속에서 진 소장은 서연의 침대 매트리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그 밑에 금괴와 장부를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유녀사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문제의 독약병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덫이지요. 내일 아침이면 저 여자는 도둑년이 되어 쫓겨날 겁니다. 호호호, 역시 진 소장님은 최고십니다. 화면 속 두 악당의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85인치 텔레비전 스피커로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조작된 물증, 악랄한 모함, 그리고 완벽한 살인 덫에 진실이 고작 6살 천재 아이가 숨겨둔 렌즈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끼. 이게 무슨. 강 회장의 손에서 들려있던 지팡이가 힘없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배신감과 충격으로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회장님, 저 애새끼가 요물입니다. 윤 여사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의 전원 코드를 뽑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진 소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식스센스급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잔혹하게 휘어지며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화면의 다음 영상을 향해 무자비하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아빠. 저 나쁜 사람들이 아빠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다음 화. 증거 조작 폭로에 이어 85인치 대형 화면에 윤 여사와 진 소장의 끔찍한 미래와 살인모의 장면이 생중계되며 대저택은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에 휩싸입니다. 관사론잡에 추악한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하는 빌런들의 비참한 최후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편 8화 미래의 생중계와 피해 숙청. 아빠의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뒹굴며 남편의 암살을 모의하는 끔찍한 불륜 영상이 85인치 대형 화면에 생중계되자 시한부 회장님은 마침내 짐승처럼 피를 토하며 악귀로 각성했습니다. 호랑이 굴을 삼키려던 독거미와 뱀의 추악한 미래 폭로, 그리고 관사론잡의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하는 빌런들의 비참한 최후가 담긴 6살 천재 지훈이의 완벽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빠. 저 나쁜 사람들이 아빠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6살 지훈이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짐과 동시에 아이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의 두 번째 동영상 재생 버튼을 자비 없이 꾹 눌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텔레비전의 전원 코드를 뽑으려 미친 듯이 달려들던 본처 윤 여사는 이미 한 발 늦어버렸습니다. 띠링 하는 날카롭고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거실 벽면을 꽉 채운 85인치 거대한 대형 텔레비전 화면은 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뒤바꿔 놓을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다름 아닌 강 회장 부부가 십수년을 함께 사용해온 2층의 안방, 즉 이 거대한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심장부였습니다. 강 회장이 매일 밤 쇠약해진 심장 질환의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식은땀을 흘린 채 잠을 청하던 바로 그 최고급 킹사이즈 침대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해야 할 부부의 침대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짐승처럼 흉측하게 뒤엉켜 뒹굴고 있는 두 남녀의 끔찍하고 역겨운 나신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산 최고급 샴페인 잔이 바닥에 나뒹굴어 깨져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실크 이불이 그들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 난잡하고 더러운 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정욕을 불태우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의 아내 윤 여사와 대성그룹 본사에서 파견되었다던 VIP 사주 고문 진 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탐하는 것을 넘어 남편을 향한 소름 끼치는 살인 모의를 안주 삼아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진 소장의 미릿하고 뱀 같은 목소리가 85인치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대저택 1층 거실 전체로 기괴하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눈에 가시 같았던 서연 모자는 영원히 끝입니다. 도둑년과 독살범이라는 완벽한 누명을 씌워 내일 아침 길바닥으로 비참하게 내쫓고 나면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남은 건 늙고 병든 강 회장 영감탱이 하나뿐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아름답고 교활한 안주인? 진 소장의 끈적한 품에 안긴 윤 여사가 역겨운 교태를 부리며 깔깔거리는 끔찍한 웃음소리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호호, 맞아요.
그 멍청하고 늙은 영감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지운인지 뭔지 아는 그 천박한 핏덩이가 자기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에 미쳐 날뛰겠죠.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끔찍한 충격에 영감의 쇠약한 심장은 2배로 빨리 망가져 버릴 거예요. 당신이 특별히 제조해준 그 무색무취의 치명적인 독약을 매일 밤 영감이 마시는 허브 찻잔에 단 한 방울씩 타기만 하면 길어도 일주일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황천길로 보내줄 수 있겠지요? 영감만 피를 토하며 죽고 나면 내 아들 민재가 대성그룹의 회장 자리와 이 대저택의 모든 어마어마한 상속을 완벽하게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약속한 대로 대성그룹 계열사 하나와 대저택 절반의 지분을 확실하게 떼어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참으로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피해 계획입니다. 사실은 강 회장의 핏줄이 아니라 과거 당신의 운전기사가 남긴 씨앗인 그 가짜 핏줄 민재 도련님을 보란듯이 진짜 장남으로 둔갑시켜 강 회장의 평생 이룩한 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모님의 그 치밀하고도 독한 설계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군요. 강 회장 영감이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뻐꾸기 새끼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 억울하게 독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저승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겠지요. 화면 속 진 소장의 끔찍한 마지막 대사가 끝나는 순간 1층 거실은 마치 거대한 빙하에 갇힌 듯 끔찍하고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서연 모자를 내쫓으려던 얄팍한 음모를 넘어선 안방 침대 위에서의 파렴치한 불륜, 끔찍하고 구체적인 남편 살인 모의, 그리고 지난 10년간 강 회장이 자신의 장남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육중한 최고의 민재가 사실은 운전기사의 씨앗인 뻐꾸기 새끼, 즉 완전한 가짜 핏줄이었다는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진실까지 만천하에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악귀의 비명 같기도 한 기괴한 신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쇠약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한 물리적인 고통을 만들어냈지만 강 회장은 지금 그 육체적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두 눈은 실핏줄이 모조리 터져나가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었고 턱관절은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강하게 맞물려 바들바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배신감, 평생을 아내라 믿었던 여자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견딜 수 없는 치욕, 그리고 눈앞에 저 두 악마를 당장 산채로 찢어 죽이고 싶다는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살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강 회장의 뇌수를 활활 태우며 그를 진정한 악귀로 각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작이야. 조작입니다. 회장님, 여보, 저건 다 요새 유행한다는 딥페이크인지 뭔지 아는 인공지능 가짜 영상입니다. 저 천박한 서연년이 앙심을 품고 우리를 완벽하게 모함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 무서운 짓을 벌인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얼굴이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한 윤여사가 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박박 기어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입에 발린 변명을 쉴 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남자와 더러운 치정을 맺어 스스로 가정을 파탄내고 파멸을 부르는 관사론잡의 흉악한 사주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국을 맞이하여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윤 여사의 구차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의 뾰족한 구두발로 그녀의 명치를 잇는 힘껏 걷어차 버렸습니다. 단말마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윤 여사의 몸이 거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스르륵 미끄러져 육중한 가죽 소파 다리에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짜, 조작이라고. 내년과 저 뱀 같은 새끼가 내가 누워 자는 내 침대 위에서 뒹굴며 내 숨통을 끊을 계획을 히덕거리며 세우고 내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운전기사 새끼를 앞세워
내 평생의 피땀인 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해놓고 감히 내 두 눈앞에서 가짜를 노네. 이 더러운 창부 같은 년아. 강 회장의 끓어오르는 사자우가 대저택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산산조각 낼듯 엄청난 성량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옆 장식장에 놓여있던 무거운 대리석 조각상을 두 손으로 번쩍 집어들어 끔찍한 미래 장면을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던 85인치 텔레비전을 향해 전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화창 하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텔레비전 화면이 수만 개의 유리 파편으로 부서지며 시퍼런 스파크와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사람 살려. 영감이 미쳤어. 나를 죽이려고 해. 진 소장님, 도대체 거기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저 미친 영감을 죽여요. 어차피 다 들통난 거. 지금 당장 저 영감 숨통을 끊어버리고 저 도둑년이 앙심을 품고 찔러 죽였다고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라고요. 궁지에 몰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윤여사가 피를 토하며 악귀처럼 악을 썼습니다.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자 상황을 살피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던 진 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성그룹의 풍수 고문이라는 고상한 변명이나 얄팍한 연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품속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날카롭게 별인 암사용 은장도를 꺼내든 진 소장이 강 회장의 목덜미를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에 자연스럽게 멈출덜컹거리는 심장, 차라리 오늘 당장 내 손으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끝내주마, 이 늙은이야. 진 소장의 서늘하고 예리한 칼끝이 강 회장의 목줄기를 정확히 찌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안 돼, 회장님 피하세요. 사지가 굵은 밧줄로 결박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연이 초인적인 힘으로 밧줄을 풀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날려 강 회장을 온몸으로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턱없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고작 6살 난 지훈이가 두 사람 앞을 작지만 거대한 태산처럼 단단하게 막아섰습니다. 지훈의 작고 투명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한 어린아이의 나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흉한 살기와 악독한 저주를 부수고 튕겨내는 절대적인 명리학의 방패. 맑고 강력한 식신제살의 거대하고 신성한 기운이 지훈의 몸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진 소장의 사악한 암살 기운과 허공에서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 벽에 전속력으로 부딪힌 것처럼 공중으로 도약했던 진 소장의 몸이 튕겨나가며 뒤로 처박혔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탐하고 죄 없는 목숨을 앗아가려던 그의 흉악한 겁살과 피를 부르는 백호대살의 저주가 지훈의 티 없이 맑은 식신 기운에 완벽하게 반사되어 역으로 진 소장 본인의 오장육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얄팍한 힘을 초월한 거스를 수 없는 명리학적 사주의 무서운 역풍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나동그라진 진 소장은 입에서 검붉고 탁한 핏덩어리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평생을 남을 저주하고 죽이며 어둠 속에서 쌓아온 그의 삿된 기운이 갈 곳을 잃고 자신의 혈관을 역류하며 내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진 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입가를 틀어막은 채 극도의 경악과 죽음의 공포에 찬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작 6살짜리 핏덩이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이고 신성한 식신의 눈빛 앞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쥐락펴락하던 사악한 암살자도 한낱 발 밑에 짓밟히는 더러운 버러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강렬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수십 대나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출장지에서 저택 관리인의 보고를 받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어 미리 은밀하게 호출해 두었던 경찰청 강력계 특수수사대와 완전 무장한 사설 경호팀이 굳게 닫힌 육중한 철제 정문을 박살내며 폭풍처럼 들이닥친 것입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전원 체포해.
내 집에 또아리를 튼 저 두 마리의 더러운 짐승 새끼들의 목덜미를 당장 끌어내라. 강 회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명령했습니다. 방패와 삼단봉으로 무장한 건장한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피를 토하며 쓰러져 헐떡이는 진 소장과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긁으며 발악하는 윤 여사의 목덜미를 짐승 다루듯 자비 없이 짓눌러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인 대성그룹의 맏딸이자 이 거대한 대저택의 안주인 윤정하다. 강 회장,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일 당장 내 회사를 산산조각 박살내버릴 거라고. 윤 여사는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져 얼굴이 바닥에 짓눌리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끔찍한 죄를 반성하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여러 남자와 더러운 욕망으로 얽혀 파멸을 자초하는 관사론잡의 흉한 사주가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회복 불가능한 가장 끔찍한 시궁창으로 처박는 완벽한 파멸의 결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지가 들린 채 질질 끌려가는 윤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에 경멸을 듬뿍 담아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내년에 그 잘난 친정아버지, 거대한 대성그룹, 내가 이번 해외 출장 기간 동안 무슨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왔는지 내년이 아느냐? 내년 친정의 더러운 비자금 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천억 대의 탈세 자료를 전부 긁어모아 인터폴과 검찰에 직접 넘기고 오는 길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대성그룹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것이고 내년에 오만한 아비 역시 구치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길거리에 썩은 구더기만도 못한 쓰레기일 뿐이다. 그 끔찍한 선고에 윤 여사의 동공이 탁하게 풀리며 입에 하얀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믿고 오만하게 굴었던 유일한 배경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자신이 돌아갈 곳이 이제 차가운 감옥이라는 지옥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안 돼. 내 재산, 내 저택, 내 대성그룹, 내 아들. 윤 여사는 명품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질질 끌려 저택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맹독성 독극물 불법 소지, 남편 살인 교사 민미수, 거액의 횡령, 그리고 사기 결혼까지. 그녀와 진 소장이 맞이할 미래는 평생을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짐승처럼 썩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2층 계단 구석에서 덜덜 떨며 이 모든 끔찍한 참상을 지켜보던 가짜 아들 민재 역시 그날 밤으로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지방의 고아원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피의 숙청이 휩쓸고 지나간 뒤 박살난 거실에는 모든 것이 찢겨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온몸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바닥에 쓰러져 멍든 몸을 추스르는 가여운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변함없이 맑고 투명한 눈으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6살 지훈이를 향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내 진짜 아들 지훈아. 강 회장은 피 묻고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자신을 구원해준 두 사람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른들의 끔찍하고 추악한 탐욕과 살기가 난무하는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맑은 식신의 눈으로 진실을 밝혀낸 작고 위대한 핏줄. 강 회장의 주름진 눈에서 참회와 안도의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잠시나마 내 눈이 멀어 너의 모자를 하마터면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고 억울하게 죽일 뻔했구나. 제발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나를 살려주고 이 거대한 집안과 그룹을 지켜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진짜 아들 지훈이 너 하나뿐이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고사리 같은 작고 따뜻한 손을 뻗어 강 회장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기운이 피부에 닿자
강 회장의 쇠약했던 심장에 지독하게 맴돌던 죽음의 그림자가 기적처럼 서서히 걷히고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의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거세고 탁한 흙탕물도 결국 산속에서 솟아나는 작고 맑은 샘물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때 어수선한 1층 거실 입구에서 고요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 속에서 조용히 저택에 발을 들인 사람은 다름 아닌 은둔의 명리 고수 봉산명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저택을 짓누르던 흉한 살기들이 지운의 맑은 기운에 의해 말끔히 씻겨 내려간 것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인 어르신, 서연이 놀라 몸을 일으키자 봉산명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지운의 작은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 아이가 타고난 식신제살의 맑은 기운이 저택의 떠리를 틀고 있던 탐욕스러운 독거미와 뱀의 저주를 완벽하게 부수고 튕겨내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방패를 얻으셨으니 이제 회장님의 심장과 이 거대한 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봉산명인의 그 묵직한 선언에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산명인과 시선이 마주친 6살 지훈이는 그제야 어른스러운 표정을 풀고 제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지독한 상속 전쟁과 음모가 완전히 끝난 호랑이 굴에는 마침내 진짜 주인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6살 천재 지훈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뚫고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상속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완전히 끝난 이 호랑이 굴에는 마침내 진짜 주인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6살 천재 지훈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뚫고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폭풍이 휩쓸고 간 대저택에는 마침내 모든 흉한 저주가 거치고 유일하고 진정한 후계자로 우뚝 선 6살 천재 지훈이의 찬란한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식신제살의 맑은 기운으로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을 완벽하게 꿰뚫고 부숴버린 지훈이의 압도적인 승리. 이 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6살 천재 아이의 숨막히는 상속 전쟁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채널에 업로드될 더욱 기발하고 짜릿한 명리학적 반전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